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요, 칭찬 많이 하셨던 투자하셨던 스포카의 최지성 대표님 두 번째 세션에 실제 기업 사례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최 대표님, 아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직접 어, 투자하신 데잖아요, 그죠? 네, 네네. 저도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도 좀 배웠고요. 음, 네, 아주 은근히 또 투자 받다 보니까 그런 백스토리 같은 것도 몰랐던 것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전 처음에 스포카 해가지고 네. 뭐 스포츠카 관련된 회사인가 했었어요. 아, 네. 네네. 근데 왜 이름을 스포카를 줬어요? 이게 도도포인트 저도 이거 카페 가면 하고 있는데 되게 네, 편하더라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하실 텐데 네. 이거 포인트인데 왜 이름을 스포카를 주셨는지. 원래 저희가 네. 도도 포인트를 운영하기 전에 첫 서비스 이름이 스포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비스와 회사명을 똑같이 했다가 네. 한번 이제 똑같이 이제 앱을 써서 적립하는 카드였다가 제가 한번 중간에 사업 아이템을 바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도도 포인트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거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일시시키는 것보다 그냥 하는 일 잘하자 네. 하다 보니까 예전 이름 남게 되었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카운터에서 커피를 살 때마다 도장 하나씩 찍어서 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저도 이런 거 막 모아가지고 하는 거 되게 귀찮게 생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하나 찍어서 줄 때마다 그걸 계속 챙겨가지고 네. 회사에 이렇게 던져놨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12개를 모아서 이제 스테이플을 찍어서 그렇죠. 12개짜리 이렇게 반환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자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 스포카라는 서비스는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서비스였다가 네. 두 번째에는 그 사용도가 좀 낮아서 저희가 네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아서 그럼 반대로 한번 태블릿을 좀 매장에 설치를 해보자. 네네. 가입 절차 없이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그 바지 안에서 안 꺼내고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게 되다가 이제 태블릿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때서부터 서비스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어느 카페를 갔는데 네. 도도포인트 쓰는 카페였어요. 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네. 저도 사실 쿠폰 걸고 모으지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 하니까 그 카페 갈 땐 꼭 그걸 쓰죠, 저도요. 네네. 누가 만들었지? 궁금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네네. 제 유저님이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영상 준비됐으니까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30초 됐으니까 영상 보도록 하죠, 여러분. 네. 저희가 2월에 처음 개시하고 나서 5, 6개월 만에 12,000명 정도 회원수가 누적이 됐어요. 이제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 한 60-70% 정도는 포인트를 적립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별이랑 연령층을 따로 저희가 메모를 해둬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얼마나 더 자주 오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20대 여성들이 매출이 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신메뉴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생일 쿠폰을 보내드리면 손님들은 그 쿠폰을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 꾸준하게 매출도 늘고 있고 단골 고객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오는 손님 대부분이 적립을 하세요. 쉽고 간단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고객에게 포인트만 쌓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메시지 프로모션을 통해 마케팅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가 큰 세일이 들어갈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문객이 늘고 입소문이 나니까 고객들 반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창립 시기가 네. 5년 전에 5월 20일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5월 20일. 네, 딱 5년 됐습니다. 오늘 5월 26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셨어요? 창립일 날. 창립일 날 이번에 저희 네.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해서 음. 저희 건너편에 있는 또 롯데 액셀러레이터 쪽에서 약간 5주년 행사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길 갈 건지 음. 약간 비전 공유하는 또 시간도 가졌고요. 네. 처음에 이런 이 스포카 만드실 때 5년 전에 이게 벤처 할 때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멤버가 중요하잖아요, 멤버가요. 네. 멤버는 어떻게 규합하셨어요? 일단은 항상 좀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약간 네트워킹 행사 처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그 공동 창업자도 그렇게 만났고요. 한 행사에서 그 네트워킹 행사에서 네네. 개발자를 제가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CTO 공동 창업자 친구랑 같이 만나서 네. 그때서부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친구도 다른 일 하고 있었고 만나서 계속 제가 절주 한 6개월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같이 얘기 좀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같이 하자 마음이 맞아서 창업을 네.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저희 공동 대표가 저희 도도 포인트 론칭할 때 이제 같이 조인하였고 저희 CFO 같은 네네. 케이스는 2014년 말에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네. 여기 보면
종업원 수 85명. 네. 그 다음에 투자도 지금 얼마야? 115억 원을 투자 유치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데다 또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투자 유치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일까? 그건 뭡니까? 이유,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네. 딱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 핵심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나 배운 게 있었는데요. 네. 이전에 제가 도도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에 그 스포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가 되게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거대한 문제를 풀라고 약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입을 시키고 친구들 소셜 엘리멘트도 있었고 적립하는 것도 있었고 네. 또 흔히 얘기하는 그 SNS 막 댓글 달고 친구들 한꺼번에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했어요. 기능만 많이 제공하고 그냥.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너무 자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사용자 수치를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두 번째 사업을 이제 피버팅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는 그렇죠. 다 버리고 하나만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장식 요소를 다 빼고 문제의 근본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해서 적립 자체만 되게 빨리 하게 하자. 핸드폰 앱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매장 카운터 앞에서 어떻게 유저의 그 어텐션을 사로잡느냐. 그거 하나만 계속 이때까지 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보면 매장에 태블릿 딱 있어가지고 태블릿 네. 또 싸잖아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요즘요. 네. 그렇죠? 해가지고 굉장히 되는데 사실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발상의 전환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저라도 했다면 앱을 생각했겠어요. 네네. 근데 그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도 그 스포카라는 앱을 만들어 본 다음에 네. 실제로 제가 쓰기에 좀 민망하더라는 유저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만들었는데도 아, 네네. 그 바쁜 카운터 공간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언락 앱 로딩해서 점원한테 보여주고 이게 뒤에 줄 서 있으면 민망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가입 절차라든지 이거 앱 로딩 자체를 없앨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패드 한 대가 60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네, 아직도 60만 원이긴 한데 요즘은 저가 태블릿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런 대체 태블릿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BM 둘째 치고 네. 일단 사용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자. 무식하지만 한번 태블릿 설치해 보자. 아, 네. 라고 그냥 사용 그 수치만 보고 저희가 이제 계속 움직였고요. 이후로 이게 사람들이 이거 사용을 하는구나가 검증된 다음에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BM을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율로화하고 기능을 붙이고 이제 계속 올라가게. 지금 국내에서 네. 몇 개 매장이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한 6,500개? 6,500개? 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대략? 지금 저희가 마지막 보도자료 나온 게 한 700만 명 정도. 700만 명? 네, 전화번호 이제 다 다른 유니크 유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성장하는 게 완전 뭐 익스포넨셜도 아니고 아주 급속하게 네. 급성장하고 있네, 지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오프라인이라는 게 참 모바일 온라인이랑 좀 지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랫동안 약간 길을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만 네. 되게 단기간 안에요. 네네. 그렇죠. 또 반대로 또 꺼지기도 합니다. 이제 유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또 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죠. 네, 그 점점 이제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길이가 짧아지고 이런 게 점점 어텐션 스팬이 짧아지다 보니까인데,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적어도 한 10, 20년까지는 정도로는 이제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뭐 머리를 안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네네. 오프라인을 떼어내려고 해도 못 떼어낸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오프라인을 먼저 들어가자 해서 O2O의 약간 이제 오프라인 퍼스트 전략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그 포인트 네. 적립하는 거 이외에도 그 매장에 대한 아까 뭐 도도 인사이트, 도도 네. 매트 해가지고 또 어떤 그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떤 겁니까? 도도 인사이트는? 도도 인사이트는요. 네. 도도 포인트는 소비자가 매장 카운터에서 보는 그 태블릿 스크린 그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도도 인사이트는 점주를 위한 약간 네. 그 CRM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화번호를 넣었을 때 네. 그것을 통해서 내 매장의 현황이라든지 재방문 고객의 패턴이라든지 네. 이런 걸 분석을 저희가 되게 쉽게 볼 수 있게 해드리고 네네.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되게 참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들은 이런 이렇게 큰 뭐 CRM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 도입을 하더라도 그게 그 학습을 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CRM은 이렇게 그 백과사전 같았으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만화책 같은 CRM을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도도매틱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네. 문자라든지 그런 소통하는 네. 이제 그런 툴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매장에서는 항상 고객한테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또 네. 반대로 그걸 너무 잘하다 보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는 스팸이 됩니다. 네네. 이 가운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서 아. 어떻게 보면 50원 음료 할인 이거 되게 짜증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음. 점주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음.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네.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수동으로 보내다가 네. 최근에는 이걸 자동화해주는 서비스 도도매틱을 론칭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내 전화번호는 넣지만 네. 내 이름은 안 넣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요새 뭐 개인정보가 또 우리나라 또 그런 거 굉장히 또 엄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정보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음. 개인 전화번호 자체도 개인 정보라고 저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매장 점주에게나 아니면은 네. 일하는 점원한테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아. 그들한테도 이게 다 어느 정도 보안을 위해서 아, 네. 네, 마스킹돼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첫 단계에선 받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선택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또 생년월일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쌓이면 네. 요즘 빅데이터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이 스포카의 그 도도 포인트가 빅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큰 또 기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네. 축적이 되면 이것이. 뭐 물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다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말로 많은 네. 큰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아직도 그 오프라인 매장 상권에 되게 재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상권의 기술이 신기술이 이렇게 도입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 시도는 있었는데 네.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40, 50대 저희 어머니, 이모 같은 분들이 기술을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얼마큼 쓸 수 있을까? 치킨을 튀기고 계시는 아저씨가 이 기술을 되게 시뮬러스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카톡까지예요. 카톡까지. 예, 거기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까지 되게 쉽게 만들려고 하고 네네.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는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쉽게 녹여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좀 전 단계에 지금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부산에 네, 지사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대구, 대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네. 왜 하필 부산에다가 지사를 만드셨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제 부산은 되게 또 중요한 시장인 게 네? 실질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서울과 부산을 동시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정말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네. 또 부산에서도 또 트렌드가 나와서 또 이렇게 수도권에 올라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또 네, 의외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을 또 전국 서비스라고 이제 저는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모바일은 지역의 경계가 없지만 저희는 네. 지역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고객 대처 이런 걸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 네. 네.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해외로 네. 진출할 때 그 나라 가서 막 하는 것보다 그 각 해외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기서 우리 거를 뭔가 체험시키면 네. 그것이 나중에 진출할 때 굉장히 레버리지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 들려도 저도 이제 큰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네. 하지만 저희가 또 일본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도 봤다라는 네.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 일본에 진출한 거는 작년도에 진출. 네,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2015년 5년도 그렇죠. 5월에 저희가 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네네. 그 전에도 계속 시도는 하다가 음. 이제 좀 준비가 돼서 이제 저희가 결단을 내렸고요.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제 1년 딱 대가 1년입니다. 지났습니까? 어땠었어요? 처음에 항상 이제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떠신가요? 해보시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본을 나가게 된 계기가 애초부터 일본을 나가자라고 약간 계획을 해서 나갔던 것보다는 저희 한국에서 그 사업을 매장을 하시던 분이
일본에서 코리아타운 쪽에 약간 이제 호떡집 네. 같은 케이스를 이제 운영하고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러면 번역을 간단하게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네.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사용도가 되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현지화를 조금만 했는데. 아, 네. 그래서 괜찮네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을 파게 되었고 아, 알고 보니까 뭐 물론 일본 시장 자체가 크지만 그 유료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에 대해서 약간 쓸 수 있는 돈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좀 더 발달돼 있고 더 네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더 좋고 또 일본 분들이 또 포인트에 대해서 또 되게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어서 시장성이 프로덕트 마켓핏이 좋겠구나 네. 그런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네. 1년은 됐는데 아직도 지금 현지화와 지금 이제 계속 서비스 안정화 및 약간 기능을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사용자 매장은 한 300개, 사용자 10만 명 정도. 네. 지금 그러면 스포카의 수익 모델은 어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매장한테 저희가 월 이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예, 아, 라이선스 네. 비용 받고 있고요. 네네. 약 한 3만 원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그러니까 3만 원 내면 아까 도도 포인트, 도도매틱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도도 포인트가 이제 3만 원이고요. 아, 3만 원. 아, 네. 옵션이구나. 예. 네, 오케이. 도도 매틱은 내가 이제 고객을 정보를 모아서 네네네. 쿠폰을 되게 스마트하게 자동화하게 네네. 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추가 비용도 네네. 받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일단 그 6천 개가 넘는 네. 점포에서 받는 월정액 네. 그 3만 원. 네. 월 3만 원이면 그게 지금 한 거의 월 한 2억 정도 들어온. 도도 포인트 자체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도 매틱이라든지 추가 또 컨설팅 서비스들이 있고 네. 그 외로 이제 쿠폰을 보낼 때도 이제 추가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일본에서 지금 이제 10만 명 사용하고 있고 네. 300개 점포가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원래 1년 전에 예상했던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어땠던가요? 높아졌던 수치도 있고요. 네. 좀 생각보다 낮아진 수치도 있습니다. 아, 네. 항상 좀 저희가 높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보다 높아진 부분은 사용도였어요. 한국 정도 사용도가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높은 사용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매장당. 그리고 이제 좀 낮아지는 부분은 팀빌딩이라든지 저희가 첫 멤버를 뽑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법인장을 뽑을 때. 네네네. 그래서 거의 뭐 한 30-40명 인터뷰를 보면서 무조건 현지인을 뽑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 네. 2년 차 접어드는 건데 네. 앞으로는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려고 합니까? 일본 시장에는 아직도 이제 한국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1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일본화를 했어요. 하지만 근데 이름은 네. 도도 포인트 아주 일본 말인데. 네네. 이름은 똑같이 가고 있고요. 비행은 네네. 똑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좀 되게 작은 요소 같은 거를 이제 일본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언어를 단지 일본말로 바꾼다고 해서 현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시면 자영업자분들이 또 지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고객이랑 다르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데 온라인 모바일은 되게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오프라인 상권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레인 어댑터 음. 부분이고 네. 더 훌륭한 기술보다는 더 익숙한 기술을 더 약간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에서 너무 많이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간 방법에 따라 도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도 계속 그런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한국이랑 뭐가 다를 것이냐, 아니면 다르더라도 이렇게 해보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게 오프라인 점포 6,500개인데 네. 그분들은 뭐 엄청나게 하이텍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일상이.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이걸 알리신 거예요? 그분들이 아르마르 구전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 일일이 다 영업을 다 하신 거예요? 6,500개를. 저희가 딱 4주년인데요. 네. 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 한두 번 방문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도 전국을 돌아다니셨겠네요. 뭐 거의 저희도 뭐 투어 비슷하게 했다고 아,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도시별로 몇 개 찍어서 여기는 네. 몇 개 이상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일단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을 닦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 아니면 점주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가라든지 매장 오픈하시는 분들도 다른 매장 가셔서 저희 서비스를 그렇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인바운드라든지 이런 문의가 훨씬 더 많이 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한국은 네. 뭐 익숙하시니까 막 돌아갈 수 있지만 네. 일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 분야 이제 나중에 중국 아. 진출하면 중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일단 일본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그런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로컬 영업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아까 지사장을 뽑는데 네. 무조건 현진을라고 강조하셨거든요. 네. 왜 보통 우리 본 지사 볼 때 한국에서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사장? 네. 근데 왜 무조건 현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그 태생이 약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멘탈리티 또는 이런 것을 정말로 이해를 하려 그러면 저희가 뭐 몇 년 가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네네. 그리고 영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분이 다른 사람보다 낫겠다라는 되게 쉬운 생각으로 네.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일본 진출하셨고 네. 앞으로 글로벌 진출은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하실 겁니까? 아시아에 집중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네. 한국과 이제 일본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을 아마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프라인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되게 좀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치열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놓는 만큼 저희 서비스는 또 해지율이 되게 낮은 거라서 먼저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고 시장을 닦아놓으면 이제 그게 또 한꺼번에 유행이 꺼지듯이 서비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 그냥 원스텝 원스텝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네. 오토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오토 서비스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만났거든요. 네. 스포카에서. 근데 이제 그 스포카는 지금 말씀하신 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확실한 기반으로 하는 것이 네. 굉장히 그것이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은 나중에 접목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인프라 갖고서.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매장에서 월정액을 받는 서비스, 그 수익이 있고요. 또 CRM 서비스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이게 오프라인 점포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것, 또 거기에 사용하는 700만, 1000만 이게 2000만 돼버리면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밤마다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요. 흔히 매장 안에서 쓰이는 기술 자체가 아직도 몇십 년 된 OS에서 어떻게 10년 이상 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걸 더 선호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되게 큰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점주를 위한 기술이었다면 저희는 반대로 좀 고객이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태블릿이 고객을 향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정리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매일 생각이 나요. 네. 욕심이 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일단 하나만 제대로 하자. 네. 제대로 하고 우리가 끝내놓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벌리는 건 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초창기에 네. 스포카 갖고 네.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학비를 제대로 냈습니다. 네. 이런 게 확실하게 딱 생긴 것 같아. 네네. 네. 아주 좋은 시행착오. 처음에 괜히 잘 됐었으면 내가 네. 보기엔 우쭐해가지고 다 했을 오히려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스포카가 그 일하기 좋은 뭐 기업 IT 기업 2위, 네. 뭐 단위기업 중소기업 5위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일하기 좋은 2위가 된 겁니까? 이전에 네. 뭐 임직원들이 그 회사를 평판을 하는 뭐 잡플래닛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네. 내준 통계이고요. 네네네. 일단은 일하기 좋은 회사보다는 저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저희가 무슨 학교가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윤을 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음. 회사의 성장에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네네.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저희가 무제한 음. 복지라든지 저희는 그럴 돈도 없고 네.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역량을 잘 해서 더 좋은 약간 음. 역량을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음. 측면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승도님께서 앞으로 앱 버전이 아닌 방식, 점포 설치된 태블릿 형으로 지금 진행인 거죠 현재?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김은정님은 처음에 그 업체에 모집할 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설득했는지, 지금이야 뭐 다 퍼졌으니 그렇지만 네. 그 다음에 태블릿은 대여인지. 네. 저희가 초창기에는요 정말 음. 무대뽀로 그러니까 불도저가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이 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 태블릿을 설치하는 시도 자체가 제일 먼저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걸 왜 해? 음. 야 그렇게 비싼 걸 왜 깔아라는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 컨셉을 약간 깨고 나가는데 정말로 많은 노력이 그냥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개발자건 대표건 인턴이건 다 없이 나가서 매장 설득하는데 가장 이제 포커스를 두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서비스가 완전 초창기 서비스다 보니까 음. 좀 문제도 많이 있었고 안정화도 네.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스팅을 하자 욕먹을 각오하고 약간 저희가 이제 매장에 깔았던 부분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태블릿은 몇 개 테스트 매장에 한해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드린 걸 빌려준 게 아니라 다시 저희가 그 빌린 그죠? 거죠. 빌려준 예, 거죠? 무상으로 네, 제공드린 네, 거죠. 네. 예. 그때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했겠네. 아니요, 그때는 아이패드로 했습니다. 아이패드로? 네. 왜 아이패드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나왔던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그 퀄리티가 개런티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가정에서 쓰는 태블릿이 아니고 네. 켜서 한꺼번에 12시간, 16시간을 켜둬야 되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괜히 약간 좀 저가 썼다가 고장이 나면 또 방문하고 이거 대비 그럼-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걸로 가자. 네. 그래서 야, 했었고요. 통 크게 그냥 아이패드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의 목숨을 거기다 건 거죠. 네. 그때 투자금 거기다 다 썼습니다. 네. 네. 자, 투자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네. 15억 투자받기도 쉽지 않은데 네. 115억을 투자받으면 투자 유치의 달인인데 거의. 네. 최 대표님만의 어떤 투자 유치하는 뭐 팁이랄까? 뭐 그런 거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결국에는 저도 그런 팁을 찾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중간중간에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결국에는 서비스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도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매트릭이 중요한데 네. 이 서비스 자체가 정말로 쓰이고 있느냐. 초창기에는 이게 약간 그 아이디어 가지고 이게 승부를 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초창기 펀딩 이후에는 이게 지표가 어떠면서 서비스가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네네. 유행이냐, 성장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제품이라는 게 개발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면서 이게 팔릴 수 있는 물건이냐,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냐 이런 네. 것을 검증하는데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저희도 첫 번째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약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첫 네네.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돈을 내가서 그 해결책에 대한 돈을 낼 수 있는 만큼의 중요한 문제냐, 네. 아니면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당하는 게 낫느냐,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네네. 그다음 성장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다 갖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깨달은 데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경환님, 최근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가 접목된 핀테크 회사에 페이 및 적립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쟁 서비스와 스포카의 서비스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는 결제 서비스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결제와 좀 약간 독립된 적립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흔히 나오는 그 페이먼트 서비스는 되게 유니버설한 약간 통합, 약간 그 신용카드랑 연동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 되면 소호 매장들, 약간 SMB 매장들이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네. 분리되어 있는 약간 적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무슨 큰 기업들의 무슨 대형 체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솔루션을 쓸 수 없는 매장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장을 저희는 약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류성민님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지원해야 할 건데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재정적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에 실제로 제 투자 받은 이번이 네. 아니고 이전에 투자 받은 곳 중에 음. 하나가 또 아까 그 디지털 콘텐츠 펀드였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모태 펀드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음. 그리고 그 외에 뭐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네.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또 이런 서비스 그렇죠. 또 저희가 생각 못했던 예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이런 케이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냐 해서 그게 실제로 서비스 기능으로 들어온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네네. 네. 정말 저는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대기업이 이 소상공인 영역도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은 좋은 시스템이 있고 네.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각자가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스포카가 물론 공적 기관은 아니지만 네. 윈윈하기 위해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하나의 인프라 시스템을 네. 여기가 된다면 그 사람들 그게 신경 안 써요. 여기서 다 해주는 거죠. 그걸. 네. 지금의 도도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준다면 그래서 뭐 뚜레쥬르나 뭐 CJ나 이마트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주고 인프라를 다 네. IT 인프라를 다 여기서는 거기에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리고 각자 개별 고객들을 소상공인들 개별 고객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기업은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걸 여기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걸로 여기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더불어서 상생하는 진짜 그런 걸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 하면서.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미션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명은 고객과 매장과 고객을 세련되게 연결해 준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적립하는 게 무슨 연결해 주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고객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네. 그다 계산하고 나가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유도하고자 약간 스탬프 카드라든지 마일리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스팸이 아닌 선에서 좋은 네. 딜인선에서 매장이 원한다 그러면 고객을 연결할 수 있게 약간 연락할 수 있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도 포인트와 도도 매틱 여러 가지 기능이 붙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협력 업체들이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고. 저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A 매장에서 내가 도도 포인트를 썼으면 네. 그것이 다른 B 매장에서 쓸 수 있게 되나요, 그게? 현재 그래도 참 좋을 텐데. 시스템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끼리 또 이렇게 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네. 어떤 케이스는 1층 매장이랑 2층 매장이랑 서로 리워드를 약간 바꿔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커피 한번 10잔 먹으면 밑에서 안주 하나 준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약간 시스템 쓰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네. 되게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네. 자, 김태식님께서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피부에 와닿을 정도까지로 없앤다고 합니다만 벤처인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규제를 많이 없앤다고 그러는데 진짜 네. 규제에 대해서 와닿으시는지 뭐.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의도는 되게 이제 좋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규제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사업을 하는데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게 왜 있는지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좀 약간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좀 짜증이 나는 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 전화번호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취급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네네.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일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케이스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빈님,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 할 때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불편해서 약간 적립이라는 것을 바꾸려고 한 거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첫 서비스를 만드는데 제가 안 썼어요. 이제 그게 확 오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아니구나.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다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불편한 거 좀 네. 해결하고 네네. 반대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립이 왜 불편할까? 네네. 그를 정말 왜 이렇게 할까를 한 5번 연속으로 물어본다 그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 그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는 네. 이제 뭐그 기업들 아직 진출하려는 기업들한테 네. 그 한마디 팁을 해주신다면 어떤 팁을 해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시장성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땅과 점점 붙어지는, 그러니까 가까운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서비스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의 패턴을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온라인 모바일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나가고 쉽게 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오프라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반대로 저는 린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또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이만큼 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가보고 네. 프로덕트 마켓핏을 되게 빨리 보고 그때 네. 가서 하겠다 말겠다 결정을 내리는 게 또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한 분 좀 골라주시죠. 그 회색으로 되는 질문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김은정님. 김은정님. 네네. 네. 자, 김은정님은 저기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세션 마치는 거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 3시 25분에 실제로 이제 세 번째 세션은요. 실제로 이 컨텐츠들을 우리가 이제 해외 이제 디지털로 이제 수출하려면 서비스하려면 이제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프라를 이제 그 CDN이라고 하죠. 그 CDN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어떤 기술 동향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